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화 기간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소설 타잔을 보면 타잔은 밀림에서 부모를 잃고 유인원의 손에 자랐다. 타잔은 우연히 자신의 부모가 지어놓은 오두막을 찾아내 그곳에 있는 책으로 인간의 언어를 스스로 익혔다. 그리고 그는 보물을 찾아 밀림에 온 죄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사랑에 빠지기까지 한다. 현실에서 타전처럼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 언어를 익힐 수 있을까?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규범 등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즉 개인은 인간다운 자질과 품성을 획득해야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규범, 가치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과 태도, 욕구 충족 방식 등을 습득한다. 사회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고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전승되도록 한다. 즉 사회화는 사회의 존속과 통합, 발전에 필수적이다.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 가지는 판단과 이해를 말한다. 늑대소녀. 1920년 인도에서는 한 선교사가 늑대굴에서 두 소녀를 발견하였다. 8세로 추정되는 소녀에게는 카말라, 그리고 15세로 추정되는 소녀에게는 아말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처음에 이들은 늑대처럼 행동하였다. 그들은 네 발로 걷고 뛰었으며 우유와 고기만을 먹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부터 맡았다. 또한 감각기관이 잘 발달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의 냄새도 잘 맡았다. 물론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였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리는 울부짖음 뿐이었다. 아말라는 1년 후 바로 죽었지만 카말라는 9년을 더 살았는데 그동안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약 30개의 어휘만 구사할 수 있었다. 사회화의 과정과 유형. 사회화는 인간이 태어난 후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부터 이루어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보상과 처벌의 경험, 모방이나 동일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지만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회화는 개인이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습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원초적 사회화 또는 일차적 사회화라고 한다. 반면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들어선 후 영유아기에 익힌 사회화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전문화하여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2차적 사회화라고 한다. 한편 사회 변동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사회화라고 한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를 예기사회화라고 한다. 대학 합격생이 예비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미리 배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모방이란 주변에서 관찰한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시는 자신이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 가치관 등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재사회화의 사례에 해당된다.
사회화의 유형 알아보기. 갑. 저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남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단어가 많고 경제 용어도 알아듣기 힘들어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을. 저는 내년에 다른 나라로 이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언어 공부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고유한 풍습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점도 공부하고 있어요. 갑은 제사회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을은 얘기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사회화 기관의 유형. 인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사회화 기관이라고 한다.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전수함으로써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교나 직장이 이에 속한다. 또한 사회화 기관은 형성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교나 직업훈련소 등이 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장이나 대중매체 등이 있다.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 기관의 특징과 기능.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사회화 기관은 가족이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으로 개인은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언어, 예절, 의식주 습관 등을 습득한다. 사회화 기관의 분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대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렴. 참 퇴근하는 길에 민수를 봤는데 내일 친구들과 영화 본다고 했지. 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내일 뭐 하세요? 나는 내일 중국어를 공부해야 해. 회사에서 중국 관련 업무 책임자로 임명되었거든. 사회화 기간에는 학교, 그리고 인터넷, 친구들이면 또래 집단, 그리고 회사. 여기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일단 서로 언급하는 어머니와 또래 집단, 민수의 친구들의 이 아이의 친구들. 그리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와 회사.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은 학교.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인터넷과 회사. 개인은 자라면서 가족을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진다. 개인은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 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질서의식 등을 배운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개인의 가치관과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는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배우며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성인이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한다. 직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대중매체가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 등을 얻는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보급을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화의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또래 집단은 같거나 비슷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친밀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고,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뉴미디어와 사회화.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무선이동 통신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 수업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어나 컴퓨터 관련 내용 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명절쯤에는 차례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면서 요리법을 익히는 사람도 많다. 또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누리소통망이나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기도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생활에서 알아야 할 많은 것을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배우는 추세가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화를 보는 관점.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 사회 구성원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가 합의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한다. 사회화의 내용과 과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고, 사회화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기능 통합에 이바지한다.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이 늘어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 통합도 어려워진다. 사회화에 실패한 개인은 재사회화를 통해 다시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 사회화는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한 가치나 행동 양식을 사회 구성원에게 습득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지배 집단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기존의 지배와 피지배 구조를 존속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교육된다. 즉 사회화는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양성해가는 사회적 작용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화.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타인의 역할을 모방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관념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역할 행동을 학습해 나간다. 사회화의 핵심은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관념의 형성 과정에 있다. 기능론은 사회화가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반면 갈등론에서는 사회화가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사회화의 핵심이라고 본다.